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쌤입니다. 저녁 시간인데요. 천만 뉴스 한번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장이 그렇게 썩 좋진 않네요. 보니까 뭐 흐지부지한 그런 모습인데 그래도 요즘은 국장이 오히려 미장보다 훨씬 낫습니다. 미장보다는 미장이 요즘 미국 장이 개판이죠. 좀 굉장히 개판입니다. 완전 트럼프 때문에 아주 다 박살 내놨습니다. 누구 말대로 완전 조져놨어요. 조져놨어. 미국장. 트럼프 저 인간 때문에 완전 미국장이 좀 박살나가지고 서학기미들이 상당히 좀 힘들어 할 겁니다. 어쩌겠습니까? 좀 참고 기다려야지. 트럼프 지도 살려면은 결국은 주가를 띄워 올릴 수밖에 없어요. 저러다가 나중에 진짜 이상하게 흘러가면 중간선거 박살나고 결국은 좀 박살나면은 자기 탄핵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염려하겠죠. 지금은 내가 볼 때는 괜히 쓸데없는 고집 부리고 있는데 한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또 똘마니 하나, 우리 일론 머스크, 좀 똘마니 짓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머스크도 좀 답답해. 자기 사업에 좀 신경을 써야지. 왜 트럼프 밑에 가가지고 똘마니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바보 같은 놈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업의 오너들은, CEO들은 정치하면 안 돼. 정치 쪽에 관심 가지면은 그대로 막 진짜 말 그대로 개피 봅니다. 그냥 피 보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업하는데 지금 노력하고 영업하고 R&D 하는데도 좀 부족할 텐데 왜 쓸데없는 오집을 떨어가지고 왜 트럼프 밑에 가서 이렇게 똘마니 짓을 하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다.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위기의 테슬라라고 합니다. 즉 월가에서도 이제 빅테크 분석가로 불리는 댄 아이버스 웨드부시 애널인데 머스크 CEO에게 일침을 날렸습니다. 20일에 CNBC에 보니까 아이버스가 테슬라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다. 회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일론이 돌아와야 한다. 강조를 합니다. 일론 들어와라. 이날 댄 아이버스는 고객들한테 보낸 서한에서 머스크가 백악관에 계속 남아있을 경우 테슬라 브랜드의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가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머스크가 트럼프와의 관계를 끊으면 단기적으로 역풍을 맞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이미지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가 연일 급락하는 상황이에요. 이 장기 비전을 재정립할 수 있는 CEO가 회사에 복귀를 해야지. 복귀를 해가지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야. 이번 주에 예정된 실제 컨퍼런스가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하죠. 머스크가 이번에 반등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테슬라 보니까 22일이죠. 22일. 현지 시간 장 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합니다. 실적도 개판 나오면 주가 또 한 10에서 20% 빠질 수도 있어요. 최근 테슬라는 주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데 이 전기차 수요 둔화와 경쟁사 리스크 속에 연초 대비 40% 이상 폭락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40%가. 그리고 데나이브스는 테슬라가 반등 모멘텀을 되찾기 위해서 이번에 실적 발표와 함께 머스크 CEO의 전략적 리더십 복원이 절실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정신 좀 차리고 빨리 복귀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또 명품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요즘 에르메스 버킨백, 우리 여성분들은 알 거야. 이게 얼마냐? 약 5,394만 원이래요. 5,394만 원. 미국 달러로 38,000달러 정도 하는 거 봐. 그런데 공장에서 가방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198만 원밖에 안 한대요. 198만 원. 그럼 90% 이상이 로고 가격이에요, 로고. 이 로고 가격이 90%, 재료비 10%.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맞나? 하여튼 거의 거품이다. 만약 로고에 관심 없고 단지 같은 품질의 가방을 원한다면 우리가 만든 걸 사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한 남자가 한 이야기예요. 그 버킨백의 제조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이던데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은 에르메스 버킨백을 들고 완전히 동일한 재료로 똑같은 품질의 제품 만들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이 영상 보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중국의 대답이라는 댓글이 있어요. 미국발 관세 전쟁으로 명품주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이 명품 브랜드의 양대 시장이죠. 중국과 미국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소비가 위축될 수 있다는 거죠. 중국의 경기 침체로 지난해 실적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죠. 중국도 지금 죽을 맛일 거예요. 그 관세 전쟁의 여파로 인해서 이 원가를 이제 파헤치는 영상까지 유행하는 거야. 유행하다 보니까 우려가 더해졌죠.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심화됩니다. 최근에 한 달간 글로벌 명품 기업의 주가는 동반 하락을 했고, 지난 17일 종가 기준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 상장된 버버리 주가가 한 달간 23.3% 빠졌고, 런던 증시 대표 지수인 FTSE 100이 같은 기간 4% 내린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 내렸다. 그 FTSE 영국 증시는 별로 안 빠졌는데 결국은 명품주만 막 주구장창 내리는 겁니다. 같은 기간에 프랑스 증시에 상장된 크리스찬 디올 20.2% 하락했고,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 이름 기네요. 19.4%, 에르메스 8.99% 내렸습니다. 홍콩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프라다 한 달간 15.69% 내렸고, 지난해 실적이 나쁘지 않았던 에르메스를 제외한 세 종목 모두 증시 대표 지수보다도 더 크게 내렸다는 거죠. 이렇게 명품주의 약세는 명품 업계의 양대 시장인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정책에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에 보니까 올해 글로벌 명품 시장 규모는 4,951억 6천만 달러 예상되고, 중국이 22.2% 차지해서 1위, 미국은 20.4% 2위, 이렇게 시장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트럼프는 지난 2일에 주요 명품 기업이 본사를 둔 유럽연합에 20%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어요. 중국을 제외한 국가별 상호관세는 90일간 유예됐는데, 관세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여전히 그 정책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품 기업 입장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미국 시장이 침체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 명품 원가를 파헤친 영상이 나오다 보니까 추가적인 소비 위축이 우려되죠. 지난해 중국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다 보니 명품 기업들은 이미 터널을 지난 바 있고, 특히 루이비통, 디올, 펜디 등등 해서 명품 브랜드를 거느린 LVMH는 지난해 연간 매출에 이어서 올 1분기 매출도 역상정하다 보니 주가가 대폭 빠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명품 산업에 대한 전망을 내놓기 어렵다면서도 소비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금융그룹의 HSBC의 전무이사는 소비자들은 부유하기 때문에 사치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에 사치품을 구매한다. 그래서 올해 터지는 샴페인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당분간 명품주가 상당히 좀 곤혹을 치를 것 같네요. 하여튼 경기 침체가 올까봐 다들 걱정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내일 또 새로운 뉴스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